들리나요? 네, 잘 들리죠?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라고 해서 보충 수업에 미안합니다. 오늘 수업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안드로이드 환경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신 분도 있지만 생애 최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보신 분들은 최초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하는데, 우리 모두 다 통일해서 어떻게 저희 이 스튜디오나 아니면 그 폴더를 일치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한빛 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 저자가 원스톱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그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안드로이드 3.5.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5.1 이걸 설치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통일한 이제 그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실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얘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바를 쓸 수도 있고 코트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자바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바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자바 언어나 아니면 그 알고리즘이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제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버전이 낮았던 이제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썼을 때 굉장히 그런대로 빨랐다. 상대적으로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빨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예 제 그 코드도 굉장히 커가지고 이걸 한번 하고 나서 실행까지 하려면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더더욱이 에뮬레이터 가지고 동작을 한다면은 제 그 굉장한 제 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있다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그 안드로이드의 그 버전이 10.0 버전으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10.0보다는 아래 미만의 어떤 버전이다, 부자, 9다, 8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버전을 좀 낮추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스튜디오 한빛 미디어에서 제공해 준다는 10.0 그에 해당되는 것만 돼 있으니까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벌써 어떻게
액티비티. 다시. 자, 액티비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거를 화면에다가 띄울 적에 반드시 써야 하는 클래스가 뭐냐면 액티비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고, 클래스들의 묶음을 뭐라 하냐면 패키지라고 얘기하죠. 자바에서. 보통 이제 이걸 갖다 이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액티비티 클래스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 액티비티 클래스는 오늘 사용할 거는 이거를 조금 더 저희 그 추가한 버전이에요. 근데 그 버전이다라고 한다면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해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충분히 뭐 그 기능이 뭐 다른 걸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만이라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가동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실행을 시킨다 이죠. 그러면 이 액티비티 클래스를 가동한다는 얘기인데 이 가동한다는 얘기는 상속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뭐냐면 객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설계도라고 한다면 객체라고 하는 거는 그 설계도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객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소나타라고 한다면 소나타에 대한 설계도는 소나타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장에서 소나타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소나타 객체라고 얘기한다. 자동차죠. 그럼 그 자동차에 이제 시동도 거는 방법도 있고 깜빡이 켜는 방법도 있을 테고 기름을 넣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죠. 에어컨 키는 방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를 가동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일단 열쇠를 넣고 시동을 건다 이죠. 그래서 그 시동을 거는 작업 뭐든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있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차 그냥 깡통이죠. 그래서 시동 거는 거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 그 액티비티를 가동하게 되면 그 시동 거는 거에 대한 동작을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시동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동. 시동이니까 이거 안 하면 동작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액티비티 이 생성 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노란색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더 추가해가지고 동작해야 되는 이 그 동작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쓰는 메소드는 뭐냐면 onStop이라고 하는 on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요. 그래서 일단 시동하게 되면 한 번만 걸면 되죠. 자동차의 경우 시동 걸고 또 시동 걸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안에 시동 거는 장치가 나중에는 다 타서 고장이 나버리죠. 그런 거와 똑같이 시동 거는데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한 번만.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또 한 번, 또 한 번 뭐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온 스타트다라고 하죠. 시동 걸고 난 다음에는 에어컨을 껐다 켰다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이트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온스타트 들어가는 액티비티 표시가 그 게시되고 나서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표시가 그 게시되었을 때 게시 후에 그 동작하게 되는 메소드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자가 뭐 이제 화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지금 내가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전화가 와서 그걸 갖다 잠시 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되돌아가는 이런 작업을 리즈움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돌아갔을 때 사용자가 조작을 할 때 이제 만들어지는
되돌아갔을 때 하는 작업을 리즈움이라고 하고, 그리고 났을 때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면 실행을 하게 될 거다. 하나의 내가 원하는 클래스가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 그 액티비티가 이제 또 다른 액티비티를 하나 화면을 띄워야 되겠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액티비티예요. 다시 말해 다른 화면이다 이제. 이제 다른 액티비티를 가동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이 위쪽까지 지금 뭘 썼었냐면 검색을 하고 있었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가 전화를 걸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건다. 그러면은 현재 있던 카카오톡 동작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멈추기 위한 동작이 포즈라고 하는 거다. 포즈에 의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지 상태가 아니라 이 그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다시 말해서 화면을 표시가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동작하는 것이 onStop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동작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그 액티비티에서 이 중단했던 액티비티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경우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onStop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이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죠. 액티비티 그 전 화면으로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작업을 거치냐면 메소드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다른 메소드를 거치는데 그 메소드가 on 리스타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거쳐요. 그리고 이 리스타트에서 다시 이 스타트를 거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는 단지 딱 한 번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사용하는 거니까 뭘 쓰게 되면 초기화 작업하는데 많이 사용되겠죠. 초기화를 여러 번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포즈라고 하는 건 잠시 정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면 리즘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 on 포즈에서 이 on 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바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걸 갖다 종료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네모를 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하여튼 뭐 그거 바꿉시다.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on destroy라고 하는 메소드에 종료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 완전 종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체를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불러요. 다시 라이프 사이클. 뭐의 라이프 사이클이냐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걸로 붙는다. 자, 중요한 부분의 가장 핵심 부분은 바로 온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거다. 이제 초기화 작업, 초기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온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메소드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온스타트, 온리즘, 포즈, 온스탑, 디스트로이 이걸 사용하는 경우 뭐 한두 번 나오다 말아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 가가지고 우리 그뭐 만약에 지금 망치로 하는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걸 제가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온 포스도 있고 온스타 뭐 디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실습하는 그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거의 없고 온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대부분 쓰게 될 거고 오늘 하는 부분도 온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초기 작업해 주는 데까지만 화면을 띄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안드로이드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통 이 응용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얘기하죠. 어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그때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기반이 된다 해서 프레임워크다라고. 자꾸 나와. 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게 되면 클래스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진 클래스 또는 패키지들이다. 클래스들의 묶음을 갖다가 패키지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프레임워크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밑에부터는 이 리눅스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리눅스 쪽에서는 C로 한 걸 갖다 다 뭐라 불렀냐면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줘. 도서관.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안드로이드에 실행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몇 가지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런타임이라고 하면은 실행이 다 달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냥 명사예요. 그 다음 맨 아래 이 리눅스 커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부분인데 더 추가한다면 이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서 다섯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앱을 만드는 부분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내내 하는 앱도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전화기를 하나 스마트폰을 하나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죠. 전화기다 보니까 뭐냐면 전화 걸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앱 중에 전화 거는 앱이 있어요. 그걸 갖다 다이얼러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화 거는 거에는 전화번호부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택트라고 하는 그 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주소 검색해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그냥 전화 기능만 있다면 이 과거에 이제 그 2D 폰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 컴퓨터에 그 어떤 제공해 주는 거 검색 기능을 주기 위해서 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집어넣죠.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 도서관에 가게 되면 신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지도 있고 만화도 있고 그런 저희 그 그냥 쭉 둘러보는 걸 갖다 브라우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는 장치를 브라우저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화기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에 이 내비게이터로 쓰죠. GPS 기능. 그래서 이걸 맵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게 네트워크 연결이 어떻게 되느니 아니면 내가 봤는데 화면 구성은 4 곱하기 5로 하니 하는 셋업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말고 사용자가 만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하죠. 자, 이거는 저희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은 싫어. 그래가지고 지워버릴 수도 있죠.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 또 여기다 또 추가한다면 뭐 음악을 재생한다든지 아니면 에크로벳 리더처럼 PDF 파일을 읽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포함된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클래스들이 뭐가 있냐 하면 그게 바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액티비티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액티비티인데 그냥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 기능에다가 그냥 얘기하면
조금 좀 단순해 보이니까 매니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거에서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한 클래스들과 메소드를 정해 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따가 이제 몇 주 후에 하게 되겠지만 화면 구성을 잘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마구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윈도우라고 얘기하죠. 윈도우를 관리하신다 해서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포함된다. 근데 오늘 보게 될 텐데 화면에다가 띄우는 게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이용하긴 하지만 실제 글씨가 나타나고 하는 거는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요. 그래서 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화면의 어떤 구성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와 같이 다이얼러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전화를 지원해 주는 부분, 하위 부분에 전화 통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텔레폰이라고 하는 이름의 매니저가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여러 개 뭐 음성 아니면 노래 뭐 그런 것들 또 화면 구성의 중에 이 뭐 어떤 풍선 모양 어떤 별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또는 저희 뭐 데이터들 관리해 주는 거 그런 거 다 통틀어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맵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위치 추적해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주는 이 클래스들이 제공돼 줄 거다 하죠. 매니저. 그 다음에 또 하나 잇따르면 이제 뭐 상대 어떤 통지 뭐 이제 지금 배터리 용량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노티피케이션이다.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인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응용 프레임워크는 뭐를 사용하냐 하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리눅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특히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 그래픽 도구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서피스 매니저라고 해요. 화면을 나타낸다 해서 서피스 매니저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같이 윈도우 매니저라도 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TV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이 라디오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이 음악 재생 같은 거나 화면 재생 같은 걸 하죠. 그걸 통틀어서 미디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디어 프레임워크가 여기 제공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이 DB 기능을 여기다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SQLite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MySQL의 서브셋, 좀 MySQL의 완전한 기능을 다진다니 너무 좀 크니까 좀 작게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피스 매니저라고 하는 건 이건 주로 2D 그래픽이다. 2D 그래픽이다라 한다면 이 3차원 그래픽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픽 중에 하나가 OpenG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통신과 관련되는 부분 뭐 있어서 그걸 이 이제 뭐 웹키시니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하죠. 웹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쓰는 부분들인데 표준 C 언어 라이브러리 그게 LIBC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표준 C 라이브러리예요.
C 언어로 이 하위에는 이 리눅스가 제공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D 관련된 걸로 해서 SGL도 있고, 그 다음에 SSSL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써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런타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코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달빅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달빅 가상 머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실제 그 자바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가상 머신을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그 자바 언어에 기반을 했던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면 코어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자바 언어에 기준한 거다. 자, 뭐 이거 자세하게 제가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리눅스 쪽에 보게 되면 화면을 나타내기 위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때 커널 쪽에 쓸 때는 뭐라고 했냐면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그 IO와 동작하시는 거를 갖다가 또 여기 보게 되면 카메라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이그 동작 IO 프로그램 그걸 갖다 드라이버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선으로 동작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그 이어폰 같은 경우 그런 블루투스라고 얘기하죠. 블루투스 드라이버. 뭐 저희 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USB 쪽을 쓰기 때문에 USB 드라이버. 뭐 키보드에 해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키패드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해당되는 키패드 드라이버. 오디오 드라이버, 파워 매니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있는데, 뭐 여기 또 더 중요한 이제 파워에 대한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안드로이드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중에 이 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 운영 체제보다는 미들웨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리눅스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은 그 안드로이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해 주는 부분이 하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뭐 여러 가지 개발 환경 뭐 여기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환경에 있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축소해 가지고 한번 런타임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안드로이드 이 런타임에 대한 것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그 부분을 나눠서 여기 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죠. 그 앱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죠. 그걸 줄여서 앱 이렇게 얘기한다 하죠. 여기 쓰는 거는 자바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코틀린은 안 쓰고 자바를 쓸 거고 이 통용되는 과거 걸 쓸 거니까 그냥 이제 그 보편적인 걸 쓸 거니까 과거라기보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으냐면 프레임워크가 있었고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었죠. 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대한 것만 뽑아서 얘기한 거다. 자, 여기 부분은 뭐냐면 앱 부분하고 프레임워크를 같이 통틀어서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아까 여기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드로이드 런타임에 보게 되면. 안드로이드 런타임에 보게 되면 하나가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코어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달빅이라고 하는 이 버추얼 머신이 있다라고 했죠. 보통 자바의 경우는 자바
이라고 하는 이 컴파일러가 있고 자바 C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있고 자바라고 하는 JV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 근데 이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바 자체 내 거고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요 밑에 이제 이건 자바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자바는 자바끼리 서로 이 통용할 수 있는데 이쪽 점점 내려가게 되면 리눅스하고 동작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C 또는 C++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바로 되어 있는 거하고 C++나 C하고의 연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해주는 부분을 갖다가 JNI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바는 JNI라고 하는 다리를 거쳐서 C하고 C++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해 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JNI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약자예요. 자, 이게 제 JNI가 우리 이제 그냥 그 안드로이드를 만든 회사에서 저희 그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자바에서 제공되고 있는 하나의 그 툴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저희 통역해주는 툴이다라고, 연동해주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이 그 리눅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이 뭐 여러 가지 그 있는데 그걸 갖다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그 리눅스에도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갖다가 리눅스 자체의 거 네이티브 이 서비스라고 부르겠다. 자, 이렇게 대부분이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C하고 C++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맨 아래 뭐가 되냐면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죠. 이걸 갖다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앱 섹션, 하드웨어도 완전한 하드웨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좀 가상화되어 있다, 추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레이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HA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하드웨어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에다가 드라이버까지 다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이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프레임워크가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실제 그 얘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가 있죠. 그걸 갖다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 중에 그 일부만 얘기하게 되겠는데 이제 그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 이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였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에다가 액티비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이고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드로이드 이 앱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수명 주기를 관리해 준다. 수명 주기를 관리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on destroy라고 하는 메소드가 사용되기까지 하나의 이제 그 앱이 동작해서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에 관련되는 것들. 만약에 중간에 이제 그 정지 상태에 넘어갔다. 그러면 또 그 정지 상태에 해당되는 걸 어딘가에 중간 과정까지 저장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 처음부터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동작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것들을 수명주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해주는 게 액티비티 매니저다라고. 그 다음에 뷰라고 하는 뭐 시스템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또는 매니저라고 얘기하게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화면에 나타나는 조그만한 이제 이 뭐 버튼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위젯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위젯.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화면에 글씨가 나타난다든지 버튼이 나타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이 그 검버 버튼이 버튼이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다 담당해 주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뷰 시스템이라고 그래도 되고 뷰 매니저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 다음에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걸로 조금 더 이 위젯이라고 하는 건 작은 덩어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포함했을 때를 컨테이너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 갖다가 이 매니저라고 해 윈도우 매니저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그 응용 프로그램, 앱,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화면을 담당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제공해 줘야 된, 만들어져 있죠. 클래스들이.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패키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오늘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패키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 이 패키지, 시스템 동작 중 앱을 만들었을 때, 앱의 뭐, 클래스들, 관리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시스템에서 동작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뭐 관리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동작해주는 부분들을 그냥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뭘 해볼 거냐 하면 이런 환경하에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면 앱을 이거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 또는 이제 제작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꺼졌냐? 자, 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도구가 뭐냐 하면 도구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죠. 근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이거 왜 안 나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소프트웨어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너무 커서 이거를 이용해 주는데 좀 저성능의 이제 컴퓨터를 쓰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더더욱이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마땅치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 환경의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욱이 이제 이 에뮬레이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에뮬레이터 가지고 실제 화면 동작을 갖다가 확인해 보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화면에 대한 걸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써야 되는데 지금 써야 되는 게 3.5.1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가져올 건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이것도 안 된다. 뭔가 화면이 건드려졌나 본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설정된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10시 10분이거든요. 한 5분쯤 쉬었다 10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8분으로 재시게 돼 있으니까
그 컴퓨터에 있는 시계 잘 보시고 10시 15분에 요거 제가 다시 한번 하고 그 수업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시고 한 7분간 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면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환경하에서 이 그 실습하기 위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5.1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저희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정해준 구글에 가셔가지고 가져오셔도 되겠는데, 그러려면 또 저희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뮬레이터 설정해 주시고 하는데, 또 저희 이 학교 실습 장비 같은 경우는 저 혼자 그냥 하면 되겠지만, 그 또 다 저희 그 항이 다르면, 제가 드린 실습 자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 그냥 가져오세요. 일단, 여기 나와 있죠. 한빛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한빛.co.kr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슬래시 src 4496이라는 데 들어가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쿡 앤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그 10.0 버전을 Q 버전이라고 Q라고 부른다 그랬죠. 9.0 버전은 파이라고 돼 있고 8은 O로 시작한다 그래서 오레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Q는 해당되는 제 이 과자 이름이라든지 하는 어떤 게 없어서 그냥 Q라고 그냥 썼다. 그래서 쿡 안드로이드 10.0.0 EXE라고 하는 걸 가져오셔가지고 요거만 풀면 해당되는 안드로이드 쿡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폴더에 우리가 사용할 부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10.0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9.0 버전이나 8.0 버전이면 다시 안드로이드 여기에 해당되는 SDK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여기 안 나오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이 웹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이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자 그러면 이 한빛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들을 설치가 많이 돼가지고 제 컴퓨터가 좀 늦어서 좀 동작을 안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조금 하는 걸로 볼게요. 썼네요. 이제 이 한빛 미디어 율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화면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화면이 이제 한빛 미디어 co.kr에 예를 들면 다른 이제 그로 넘어가요. 그 넘어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소스 코드하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여기 모든 소프트들이 너무 커져서 조금 좀 있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오늘 수업 못하겠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쿡 안드로이드 요거 가져오셔서 실행하시게 되면 될 거고, 그리고 나면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 압축되는 거 펼치는 데만 한 몇 분 꽤 걸릴 거예요. 3.5GB의 용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희 그 소프트웨어라서, 그게 이제 설치되고 난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튜디오 EX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모습이, 또 이 소프트가 좀 커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모습이죠.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네. 백지 화면 나오네. 자, 나왔네요. 자, 이렇게 생긴 거에, 그러니까 처음에 뜨는데 요거는 아니고, 요게 이제 시작해서 제가 몇 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오늘 실습할 내용을 만들어서 그런 거고, 여기 시작할 때 파일을 누르시고, 처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뭐, 그리고 몇 가지 뭐 팁 화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니까, 그거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 써보셨을 테니까 똑같을 테고, 이 파일을 누르시고, 설치가 다 됐다라면 이런 화면에서 나오게 되겠어요. 파일 누르고, 파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New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요. 네, 너무 소프트웨어가 커서 그런가.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New를 누르시고 New 프로젝트를 누르세요. 뭐 이건 지금까지 다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똑같을 테고, 화면의 구성을 순서만 자꾸 바꿔요. 버전이 달라지면 작년에 했을 때하고 올해하고, 이게 한 세 번째 들어갔던 걸 갖다가 첫 번째 화면에다 떡 놓고 바꿨을 뿐이에요.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혼동만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때 이걸 쓰던지 뭐 고르시면 되겠어요. MT 액티비티. 만약에 이걸 골랐다라고 한다면 이걸 고르시고, 그 다음에 넥스 누르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 false hello world라고 하는 거다라고 한번 해보겠다. 이제 false hello world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 처음에 내가 만든 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 보통 패키지 네임을 쓸 적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저희 그 사이트들 있죠. 그 사이트에 거꾸로 된 걸 씁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한서 h.kr이라고 안 쓰고 추천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kr ac 한서점 쓰시고 아까 만들었던 요 위에서 이 앱의 이름에 대한 걸 다 소문자로 쭉 집어넣게 되면 그게 패키지 이름으로 들어가서 여기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로 되냐면 폴더의 구분자가 생기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슬래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는 역슬래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 그 안드로이드 환경이나 자바 환경에서는 점으로 이 그 폴더 구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제 그 클래스들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 로케이션을 정해주는데 이 로케이션은 이 우리가 이걸 그 한빛에서 만든 걸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쿡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하위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그 폴트 헬로 월드라고 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랭귀지 쪽을 보게 되면 코틀린하고 자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코틀린은 제 그 이번에 쓸 게 아니니까 뭐 자바만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 아래 보게 되면 미니멈 API 레벨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쓰려고 하는 제 운영 그 스마트폰 자체가 조금 제 그 구형 뭐 구형이라고 얘기보다 좀 오래전에 산 거다라면 8.0 버전이다라고 한다면 요걸 고르시면 되겠고 8.1 버전이다라고 한다면 요 아래 걸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API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 그 어플리케이션 프레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의 약자죠. 여기에 그 클래스들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고르시면 되겠고 이 오늘 하는 것처럼 이 10.0 Q 버전 Q라고 하는 이름의 걸 가지고 쓰겠다라고 한다면 29 버전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골라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 됐으면 이와 같이 이 피니시 누르면 그냥 끝이에요. 네, 이 피니시 하게 되면 이 그 하나의 새로운 화면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화면이 이 그 조금 전에 그 뭐 한참 전에 헤매고 나왔던 그런 화면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질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이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잘 되지도 않네.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화면이 이 그 새로운 화면이 만들어질 텐데 다음 화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그 이런 화면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도 자, 새로운 화면 어디가 있냐? 사라졌네. 자, 그래서 이걸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조금 전에 집어넣었던 것들이 바로 네이밍이 하는 두 번째 화면에 나오는 건데, 요거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API 이 29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그 요걸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저장되는 부분에 보게 되면 다음 화면 넘어가는데, 이 화면이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이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 폴더 밑에 자바가 있는 그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까는 제가 마이 했는데 마이 폴더 헬로라고 하는 데다가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 그 새로운 저희 그 하나의 클래스를 추가해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 개에 해당되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본적인 액티비티를 받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저희 그 클래스 하나와 두 번째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my false hello view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요거는 기본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추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추가해 주려면 하나의 클래스가 아니라 두 개의 클래스가 하나의 패키지 안에 들어가겠죠. 그 패키지 이름은 뭐냐면 krac 한서 my false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는 이 패키지 안에 두 개의 이 그 클래스가 들어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고 또 하나는 my false hello view라고 하는 클래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클래스 두 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 여기 이렇게 이 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자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이 패키지 이름이 있고 패키지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와 같이 클래스 하나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저기 그 작은 창이 나오면 여기다가 My Fault Hello View라고 치고 그리고 그냥 OK 갖다 클릭하시게 되면 돼요. 그리고 나면 메인 액티비티 자바 그 My Hello View라고 하는 이 자바를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코드를 입력할 때 보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주어졌죠, 제가.
여기 보기에 임포트 문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임포트 문은 타이핑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다 여기서 여기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로 닫기까지. 처음에 여기 설정되기는 퍼블릭이라고 안 돼 있고 아마 프라이빗 또는 프로텍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뭐 그럼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그 임포트문 따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타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그 해당되는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번들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번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는 패키지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어디 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때 Alternate 키 있죠. ALT 키에다가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포트 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줄처럼. 또 여기 이 그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몇 개 있을 텐데 윈도우라고 있을 텐데 윈도우라고 하는 걸 갖다가 또 저기 그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 Alternate 키하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포트 문이 만들어지니까 이 세 줄은 별도로 타이핑할 필요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액티비티 얘기했는데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쓰는 앱 컴팻 액티비티를 이 그 버전 6번 전부터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그 액티비티에서 좀 더 추가된 기능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라이프 사이클은 별 차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 다시 말해 시동 걸기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동차에. 그게 바로 on create라는 메소드예요. 이 안에 있는 거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요거는 바꿔도 돼요. 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이 변수명은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 뭐 번들인 이런 걸 바꾸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다 난 또 몇 개 더 추가해줘도 안 되는 거죠. 그 on create라는 메소드 자체가 이 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그 메소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그냥 갖다 쓰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on create라는 메소드에 초기 작업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 그 타이틀을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타이틀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화면에다가 뭔가 나오게 해야 되겠죠. 최초에 저희 그 앱에 화면 나오게 하기 위한 거. 그 나오게 하기 위한 부분이 뭐냐면 false hello view라고 이 클래스에 있는 이걸 동작시켜서 화면에 출력될 부분을 여기다가 정의해 놨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떠냐면 바로 이 아래 따로 지금 추가해 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클래스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랬죠. 해보시면 될 테고 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my fault 여기 아까는 제 그 액티비티였다면 여기는 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뭔가 출력된 부분에 대한 거를 상속받아서 쓰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바꾸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런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거 이런 거 갖다가 이 그 초기해 주는 작업으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초기 작업해 준 거는 그대로 따라 써서 바탕화면의 색깔을 뭘로 쓸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했어요. 하얀색으로 쓰겠다라고 하고 실제 출력되는 부분은 이 뷰라고 하는 이 그 클래스에서 찾았을 때 출력하는 거는 on draw라고 하는 메소드에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글씨만 쓸 건데 Hi Hello World라고 하는 걸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건 X좌표, Y좌표예요. X좌표, Y좌표고 이쪽에는 이 그 글씨와 관련된 이 스트링이죠. 문자열에 대한 어떤 속성을 정해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글자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고 폰트는 어떤 모습이 하는 걸 결정해 주는 건데 그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만 썼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게 되면 이 컴파일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저장하면 이 그 컴파일도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하면 과정에서 자동 컴파일이 되는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류 발생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요. 나오니까 그 부분이 원인이 뭔지 찾아서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다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는데 이 에뮬레이터 가지고 실행을 처음에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화면에 이 지금 제 그 띄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중간 두 번째 줄 메뉴가 두 줄이 나오는데 뭐 세 줄인가 두 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한 중심쯤에 보게 되면 어떤 장치에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Q 픽셀 2라고 하는 이 에뮬레이터를 하나 그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에뮬레이터 이름을 제가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책에서 제가 가진 거 그냥 따라 썼는데 Q 그다음에 가로에 픽셀 2라고 하는 픽셀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 되셨으면 run 하고 나서 뭐 요거보다는 요걸 더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run 앱이라고 하는 걸 갖다 실행하시게 되면 메뉴에서 run을 찾으셔가지고 그 하위에 run 앱이라고 하는 걸 갖다 실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었던 입력했던 거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그 화면에 바로 탁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걸립니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을성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죠. 너무 화가 난다고 집어던지지 마시고 컴퓨터 바꿔야 되겠다고 또 돈 투자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그 앱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혹시 이런 거 잘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이제 이 클래스의 자료실에다 넣어놓게 했는데, 이 부분은 빼놨어요. 어디서 다운로드 했는지는 빼놓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던지 지금 적으셔가지고, 한빛co.kr, 그 다음에 소스라고는 src4496 슬래시 여기서 이 쿡 안드로이드 가로에 q 그 다음에 10.0.exe 이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뮬레이터의 동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나갔다가 자, 새로운 걸 한번 볼게요. 자, 그 폴더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자, 이런 폴더가 나오는 것 중에, 자, 이 C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부분이에요. 컴퓨터가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폴더 부분. 화면에서 보게 되면, 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이제 여기 C에 들어가게 되면 쿡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 펼치게 되면 이런 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실행할 부분은 스튜디오 64.ex예요. 여러분들 64비트 운영체제 안 쓰시는 분은 이게 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64비트에 맞춰져 있다. 32비트라고 하는 이제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을 쓴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그 압축 파일을 받아오셔야 되는데 조금 그거는 설치하기도 좀 난해하고 잘 동작이 안 되는 수가 있어서 64비트로 이번에 다 통일했습니다. 자, 이런 폴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텔 HAXM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요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에뮬레이터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원을 받아서 요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컴퓨터에 따라서는 인텔의 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에뮬레이터가 좀 하드웨어에서 지원해 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고속으로 고속보다 약간 좀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실행해 주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기능이 있을 경우에 하드웨어의 엑셀레이터 기능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나는 이런 걸 안 쓰고
스마트폰에서 직접 쓰겠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맞는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10.0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고 10.0이 아닌 경우는 별도에 설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 오늘 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화면 보이시나요? 자, 이 화면 보이시면 제가 만약에 이 10.0이 아니라 9.0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환경 8.0을 갖고 있다라는 점 여기 툴을 클릭하시고 이 툴 보게 되면 SK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SK 매니저를 클릭하시고 자, 이것도 또 좀 오래 걸리는데 이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업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제 9.0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더 클릭하시고 이 9.0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플랫폼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구글 API 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하죠. 그래서 설치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고르고 만약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필요한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소스 코드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는 8.1을 쓴다든지 8번을 쓴다면 이런 해당되는 그 SDK 플랫폼에 해당되는 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됐다고 한다면 나는 에뮬레이터에 대한 거를 좀 더 새로운 걸 좀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다시 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에뮬레이터 부분이에요. 그 에뮬레이터의 모습들이 화면의 구성이 뭐 예를 들어서 1024 바이 뭐 얼마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글씨를 크게 보기 위해서 해상도를 좀 이제 떨어진 걸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거를 고를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선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아까 그 툴 부분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에뮬레이터 부분인데 에뮬레이터 설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요 밑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안 나와 여기 가려져서 생략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 여러 가지 이런 작은 화면이 나오고 작은 화면 중에 new 중에 자바 클래스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마이마이라고 했다라고 마이마이 뭐 first hello view 이렇게 썼다라 한다면 요걸 하시고 클래스라고 오케이 하게 되면 이제 밑에 로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졌죠 뷰가 이런 식의 그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기본적으로 고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온크리에이터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쓰시고 나머지 것들을 다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임포트 문이 있죠. 더하기 표시를 갖다 눌러서 되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것들을 따라 해보겠어요. 이 부분을 지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워졌다라고 가정하고 이게 지웠다라고 하면
했더니 이, 이 부분 어딘가 이제 그 빨간색 줄이 나올 거예요. 번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얼터네이트 키가 이 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하고 엔터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돼. 여기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오고 임포트 클래스 하나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조금 전에 빨간색으로 분이 이 그 임포트문 다시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는지 패키지가 어디 있는지 자동으로 설정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임포트문은 이 특별하게 내가 만든 임포트문이 아니다란다면 굳이 여기다 입력하실 필요 없고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건 그냥 이 알터네이트 키하고 엔터 키에서 만들어지도록 하면 되겠다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거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또 해야 되겠다란다면 이 부분에 넘으면 되겠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드리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속받기 위해서 extend 그 다음에 view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상속하게 돼 있죠. 클래스니까 v 대문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이거 빨간색으로 나왔죠. 이것도 다시 얼터네이트 키에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임포트 문이 만들어지고 생성되니까 이제 그 PR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H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한수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또 폴더가 있어요. 이 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my first hello view.java 하고 그 다음에 main activity.java 이 안에 들어갈 거고 그게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고 나면 뒤에 확장자가 클래스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Q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또 에뮬레이터 이름이에요. 에뮬레이터 이름이 내가 쓰려고 하는 거하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 런을 실행하셔가지고 런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한참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에러가 있으니까 안 되는데 에러가 없으면은 이 그 새로운 이제 그 여기에 에뮬레이터 그 우리 스마트폰 모습에 하나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겠다라 한다면, 이 USB 포트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연결해주는 이 케이블을 넣어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이 연동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럴 적에는 이와 같이, 이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제 그 에뮬레이터, Q, 뭐, 픽셀 E,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서 이 개발자 환경 뭐 그런 부분인데, 그건 다음, 그래서 설정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줄 수 있다. 그거 한 걸로 이 스마트폰에서 실행해 줄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 앱이 이 그 안드로이드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다가 넣으려면 다시 또 뭐 여러 가지 이 버전 번호라든지 아니면 때 서명 같은 걸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내 거에서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으로서 이 그 작성할 수 있는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같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5.1이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걸 실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지만 그러려면 서로 다 일치되는 부분이 좀 없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에뮬레이터 부분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한빛 미디어에서 제공해준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라 라고 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빛 미디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되는지 한번 보고 안 되면 그냥 각자 이제 설명 들으시고 어떤 걸 기억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린으로 들어가면 되나? 네,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는데 속도가 늦어가지고. 네, 나왔네요. 한빛 출판사에 대한 거. 또 찾아볼게요. 네, 한빛 출판사로 들어갔어요. 한빛 출판사에 들어오면 이 아래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안 바뀐 부분인데 안드레 스튜디오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이 사이트 이름 집어넣으시고 하게 되면 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 되겠다. 네,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거, 이제 이 클래스에 들어가, 거기는 집어넣어 있지 않고 오늘 실습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다가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아마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는 부분 말고.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한빛 미디어에서 가져다가, 이 실행 한번 해보시고, 다 됐으면 잘 됐다고 저한테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고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뭐잘 되시는 분은 또 좀 친구들끼리 좀 공유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한빛미디어의 모습이 나왔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자료실이 있어요. 여기 있고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다운로드 이걸 누르시면 해당되는 이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다음 1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누르시면 자동 받을고 그거 더블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서 실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됐을 경우에 안 된다라고 꼭 좀 메시지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난 다음에 제가 엑셀레이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에 설치하면 쿡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인텔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치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엑셀레이터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라면 굳이 그거 설치가 또 속도가 늦어질 테니까 지우시면 되겠죠.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나머지 네, 여러분 버전 처음 버전 나온 이제 1 버전 DB 브라우저에서 SQLite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죠.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따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코트린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부분은 아니겠죠,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뭐 아이디어만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코트린이 앞으로는 좀 커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코트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학습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실습 자료 아까 얘기했듯이 이 클래스에 있으니까 꼭 그거 실행해 보시고 요거 영상 유튜브에 보면 다시 뭐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할 수 있으면 편집하고 편집할 필요 없으면 바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끝내겠습니다.